붉은 모래와 자결하는 태양 아래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던 한 사막 국가. 농사의 핵심인 씨앗 대부분을 비싼 값에 수입하며 해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염분 토양, 모래 폭풍, 극한 기후는 유럽의 최첨단 기술마저 무력하게 만들었죠. 모두가 불가능이라 여길 때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팀이 등장했습니다. 흙 없이 물에서 씨앗을 키우겠다는 그들의 생소한 방식. 하지만 놀라운 기적이 사막 한가운데서 피어납니다. 병원균 없는 건강한 씨앗이 폭발적으로 생산되며 상상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죠. 마침내 정부는 이 기술을 가진 이들을 떠나보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연구소 주변에 군인과 경찰이 배치된 전례 없는 사건. 그 중심에 있던 이들의 이야기. 절망의 땅에 희망을 심은 이 놀라운 실화의 모든 것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끝없이 펼쳐진 붉은 모래와 장렬하는 태양 아래 제 조국 알제리는 기나긴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미라입니다. 저는 알제리 국립농업기술원에서 선임농학자로 일하고 있죠. 저희 농업의 목줄은 늘 남의 손에 쥐어 있었습니다. 바로 식용 감자가 아닌 종자용 감자, 즉 씨감자의 9할 이상을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선임농학자로 일하며 18년 세월을 이 문제 해결에 바쳐왔지만 해묵은 문제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어릴 적 아버지는 드넓은 황무지를 바라보며 제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손으로 씨앗을 만들지 못하면 알제리 농업이 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때는 그저 막연하게 들렸지만 연구자의 길을 걸으며 그 의미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가 씨감자 수입에 소요되며 국가 농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어삼켰고 설상가상으로 국제 가격은 해마다 치솟았어요.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농업 선진국들의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알제리의 혹독한 환경은 그들의 첨단 기술과 정밀 시스템마저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염분 가득한 토양, 예측 불가능한 모래 폭풍, 불안정한 전력망, 그리고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기후가 문제였죠. 프랑스의 기술은 염분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네덜란드의 시스템은 모래 폭풍에 취약했으며 독일의 정교함은 끊기는 전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방식 역시 저희 사막 환경과는 맞지 않았죠. 실패가 거듭될수록 제 안의 회의감은 깊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씨감자 자립은 정말 불가능한 꿈일까요? 저희 환경에 맞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또다시 외국 기술팀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설렘보다는 깊은 한숨을 먼저 쉬었습니다. 2007년 초 농업부 장관님은 제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18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강한 결의가 솟아났습니다. 한국에 대해 저는 아는 바가 거의 없었고 농업 강국으로 떠올리는 나라도 아니었기에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한 번의 실망스러운 실험이 될 거라 생각했죠. 프로젝트 시작 며칠 전, 저는 황량한 시험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거친 모래바람을 맞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알제리 땅에 씨감자 자립의 씨앗을 심고 말겠다고요. 2007년 3월 마침내 한국 기술팀이 알제리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였죠. 공항에서 제가 만난 그들의 모습은 저의 예상과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 유럽 팀들처럼 거창한 장비나 번지르르한 자료 더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국의 한 농촌 지역에서 농업 기술을 연구해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첫 행보는 놀라울 만큼 겸손하고 실용적이었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현장으로 향했고 사막 인근 지역을 직접 발로 뛰며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기상 데이터를 꼼꼼히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저희 땅의 현실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팀의 리더인 우진 씨는 다른 기술팀들과는 달리 만나자마자
자신들의 기술을 설명하는 대신 저에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제가 겪어온 방식과 어려움들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관심은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오랫동안 답보 상태였던 문제들을 누군가 진정성 있게 들어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숨김없이 알제리가 직면한 모든 난관을 털어놓았습니다. 염분 문제, 심각한 물 부족, 시설을 집어삼킬 듯한 모래 폭풍, 그리고 상시적인 전력 불안정까지요. 제 이야기를 차분히 경청한 우진 씨는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그들이 가져온 기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꺼져가던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문제를 먼저 이해하려 했고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팀이 제안한 기술은 무병묘 수경재배라는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병원균이 완전히 제거된 깨끗한 종자를 흙이 아닌 물에서 키우는 방식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죠. 한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20년 넘게 연구되고 발전시켜온 기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흙 없이 감자를 키운다는 말에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와 팀원들의 설명을 들을수록 그 기술이 알제리가 겪는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염분 토양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물은 기존 농업보다 훨씬 적게 사용하며 순환시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었죠. 밀폐된 시설은 모래 폭풍을 막아주고 병원균 걱정 없이 건강한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니 마치 저희 알제리 환경을 위해 맞춤 제작된 기술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한 시범 재배를 넘어 수경 재배 기반의 씨감자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알제리 팀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원대한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한국 기술팀과 저희 알제리 연구원들은 사막 한가운데 무병묘 수경 재배 시설 건설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한국 농업 연구의 깊이와 섬세함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한국팀은 실제 시연을 통해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마치 수술실처럼 깨끗하게 관리되는 무균실 안에서 작은 감자, 조직 배양묘를 영양분이 담긴 특별한 용액에 옮겨 심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우진 씨와 팀원들에게 이 기술이 저희 알제리의 거친 땅에서 정말 잘 자랄 수 있을지에 대한 제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국팀의 한 연구원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2주 후에 직접 확인해보면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2주가 지났을 때 제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물 부족과 염분 문제로 식물조차 버티기 힘든 이 사막 기후 속에서 시설 안의 작은 종자에서 연한 초록빛 새싹들이 일제히 돋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경이로움의 말을 잇지 못하고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국팀은 자신들이 특별히 조제한 양액이 감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확히 공급하고 병원균이나 외부 스트레스 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자라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바로 미니튜버에 있었습니다. 병원균이 전혀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씨감자였죠.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알제리 씨감자 자립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기존 씨감자보다 훨씬 높은 생존율과 균일한 품질, 그리고 폭발적인 수확량을 약속하는 희망의 씨앗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는 첫 번째 수확을 했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에서 여러 개의 미니튜버가 달려나왔는데 그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크기도 일정하고 표면은 깨끗했으며 병충해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지 농민들이 견학을 와서 이 미니튜버들을 직접 보았을 때의 반응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땅에서 이런 감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농민들의 눈빛에 절망 대신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한국팀은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저희 알제리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스스로 시설을 운영하고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은 늘 기술 자체보다 원리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이 기술이라면 저희 알제리도 시감자 자립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기적 같은 기술이었죠. 우진 씨가 본격적인 생산 시작을 제안했을 때 저는 18년 만에 진짜 해답을 찾았다는 기쁨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2009년 마침내 본격적인 시감자 생산의 막이 올랐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저희 알제리 연구원들은 24시간 내내 시설을 가동하며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워나갔죠. 초반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씨름하기도 했지만 한국팀이 구축해놓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덕분에 저희는 하나하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매일 아침 그날의 수확량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몇십 개 수준에 불과했던 무병 시감자 생산량이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첫 달에는 하루 평균 50개, 그 다음 달에는 100개, 석 달째에는 200개까지 늘어나며 저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생산량이 증가했죠. 한국팀은 시스템이 더 안정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009년 말까지 첫 해 생산량은 약 2만 개의 무병 시감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과거에 수입했던 양에 비하면 아직 미미했지만 이 땅에서 시감자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현실을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2010년 저희의 성과를 직접 확인한 정부는 감탄하며 예산을 대폭 증액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수경 재배 시설 3동을 추가로 건설하며 생산 규모를 대폭 확장할 수 있었죠. 시설이 늘어나자 생산량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약 4만 개의 무병 시감자를 생산했고 이듬해인 2011년에는 모든 시설이 완전히 안정화되면서 연간 5만 개 이상의 생산량을 달성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9만 4천 개의 무병 시감자가 알제리 땅에서 태어난 겁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품질이었습니다. 저희가 생산한 무병 시감자는 수입산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고 오히려 크기와 모양이 훨씬 균일하고 병충해 없이 깨끗했습니다. 현지 농민들이 시범 재배 후 저희의 미니튜버로 키운 감자를 보았을 때 그들은 저희 알제리에서 나온 감자가 수입산보다 훨씬 좋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화율도 높고 땅에서 자라는 속도 또한 빨랐죠. 9만 4천 개 생산이라는 유의미한 숫자를 달성한 후 한국팀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며 이제 이 시감자들을 실제 농지에 심어 그 진가를 증명할 차례라고 했습니다. 알제리 북부부터 사막 근처 남부 지역까지 여러 시험 농지에 저희의 무병 시감자를 심고 기존 수입산 시감자와 비교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저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희가 생산한 무병 시감자의 수확량이 수입산보다 무려 15%나 높았고 병충해 저항성과 저장성 또한 월등했죠. 사막 근처 시험 농지에서 캐낸 감자들을 본 기자들 역시 그 완벽한 크기와 모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15년간 꿈꿔온 시감자 자립 생산의 가능성을 완전히 입증해냈습니다. 9만 4천 개의 작은 미니튜버가 사막에 녹색 물결을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2012년 초 농업부에서 열린 회의는 알제리 농업 역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 기술로 생산한 무병 시감자의 3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한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숫자는 회의실에 모인 분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연간 1억 2천만 달러에 달했던 시감자 수입 비용 중 무려 1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1억 달러라는 숫자의 무게를 실감하며 숨죽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공 덕분에 알제리의 시감자 자급률은 기존 60%에서 2012년 75%, 2013년 85%, 2014년 90%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2017년에는 마침내 95%를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시감자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공식 발표했는데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적인 국가 목표가 된 순간이었죠. 경제적 효과는 단순히 수입 대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품질 좋은 무병 시감자를 사용한 농민들의 수확량이 평균 20% 증가하고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 소득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 긍정적인 변화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수출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제리산 무병 시감자의 우수한 품질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자 불과 몇 년 전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저희가 이웃나라인 튀니지와 모로코로부터 구매 문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실제로 소량이긴 하지만 튀니지와 모로코에 시감자를 수출하는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첫 출하식에서 축사를 하며 그동안의 힘든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입 대체 효과는 해마다 커져 2015년에는 1억 2천만 달러, 2016년에는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며 국가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했죠. 농민들 또한 불안정한 수입산 가격 변동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2015년 말에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 한국 기술진들이 귀국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이들의 출국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연구소 주변에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었고 한국 기술진들은 당황했지만 저는 정부가 이 기술의 국가적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한국 기술진의 체류를 연장하고 연구소 예산을 3배로 증액했으며 이들에게 알제리 최고 수준의 대우를 제공했습니다. 알제리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죠. 한국 기술진들도 감동하며 연장 근무를 기쁘게 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제리의 시감자 자립 성공 소식은 해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독일, 일본 등 과거 저희가 기술을 배우려 했던 농업 선진국들에서 기술 벤치마킹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국제감자연구소에서도 알제리를 건조 지역 시감자 생산의 모범 사례로 연구하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배우는 입장에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도미니카 공화국, 케냐 등으로 기술 이전을 시작하며 명실상부한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시감자 기술보호법까지 제정하여 핵심 기술진의 해외 이주를 제한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며 이 기술을 국가 자산으로 선언했습니다. 2018년에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알제리 사례가 모범 사례로 발표되는 등 알제리는 세계 농업계에 새로운 기술 강국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K감자 기술의 국제적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저희에게 기술 이전을 받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시감자 자급률이 30%에서 70%로 급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케냐에서의 성공 사례는 인근 탄자니아, 우간다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브라질, 멕시코, 인도, 파키스탄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저희에게 기술 도입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했죠. 심지어 유럽연합에서도 남유럽의 건조화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며 알제리 모델을 EU 농업 정책에 포함시키고 싶다는 공식 제안까지 해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건조화되면서 저희 기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겁니다. 저희에게 기술을 전수받은 나라들이 하나둘씩 시감자 수출국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저는 마침내
저희가 목표했던 씨감자 완전 자급 달성을 선언하는 장관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알제리가 이제 씨감자 완전 자립국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죠. 기념식장에서 저는 그동안의 모든 힘든 순간들이 떠올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알제리의 기적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와 사이언스 등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에도 대대적으로 실리며 건조지역 농업혁신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한국 알제리 무병 씨감자 기술을 전 세계 건조지역의 공식 표준 기술로 권장했습니다. 같은 해 알제리는 씨감자 수출국으로 공식 도약하며 첫 수출 컨테이너를 모로코로 보냈습니다. 불과 15년 만에 씨감자 수입국에서 연간 100만 개 이상을 수출하는 기술 강국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 중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변화는 알제리 국민들의 삶과 국가 자존감의 상승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안정적인 씨감자 공급으로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갖게 되었고 국가 식량 자급률은 크게 뛰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기술을 전수하는 나라가 되었죠. 농민 자립, 식량 자급, 기술력 확보라는 3중 성과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씨감자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5,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고 연간 수천만 달러의 수출 수익을 올렸습니다. 저희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국민들의 자부심은 농업을 넘어 IT,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첨단 산업 분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농업대학 지원자는 3배로 늘었고 경쟁률은 치솟았으며 젊은이들은 농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인식하며 저처럼 조국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농업 예산을 늘리고 농업기술 특허 지원 제도를 마련하며 농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언했습니다. 2023년 저는 국제농업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 기술이 한 나라의 자존심이자 희망임을 역설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알제리 모델 적용을 요청하며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2024년 저는 저의 여정을 담은 자서전 사막의 핀 희망을 완성했고 이 책은 전 세계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농업 연구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2024년 말 열린 한국 알제리 농업협력 15주년 기념식에서 저는 한국 기술진과 다시 만나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희망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믿고 함께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알제리는 아프리카 최대의 씨감자 수출국이 되었고 30개가 넘는 나라가 저희에게 기술을 배우러 오는 등 성공 스토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저는 푸른 생기가 넘실대는 변모한 사막 농업 단지를 바라보며 한국 기술진이 이 땅에 심은 것이 단순히 감자 씨앗이 아니라 바로 희망이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 K감자 기술로 만들어진 이 희망은 알제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건조지역으로 퍼져나가며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알제리가 받은 이 희망을 이제 다른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 전해줄 차례라고 다짐하며 18년 여정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막의 땅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씨감자 자립의 꿈을 한국과의 협력으로 현실로 만든 알제리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하셨어요. 아미라 박사님의 18년 노력과 한국 기술진의 진심 어린 도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어떻게 위대한 기적을 만들었는지 보면서 저 역시 깊은 울림과 감동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과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답니다. 이처럼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을 움직이는 소중한 원동력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